국민의힘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허은하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하입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도 대장동 특검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던졌는데 그 이후에 여야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고 별로 상황이 진척될 기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쌍특검을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이 특검 전국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특검 반대를 외치던 민주당이 좀 기조를 바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조를 바꿨다기보다는 좀 특검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좀 보이고요.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그냥 은행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 처음에는 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이자를 낮춰주면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빚쟁이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굳이 조건을 다는 건 검찰 수사를 빌미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특검 협상을 피할 생각이 없다 하면서 비판을 진화하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저희 당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데 응답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특검 대상의 윤석열 후보의 검사재직 시절에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그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새로운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야 특검 범위에 대해서도 좀 상의를 할 텐데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부터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조건에 조건을 계속 붙이는 거는 특검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본청, 그 국회에서 지금 천막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천막을 치우려고 했다가 다시 오픈해서 다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선대위 구성을 두고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김병준 이렇게 투톱 체제를 원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원톱 체제로 정권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 정리가 되고 원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언제 정리될지는 어른들께서 정리하시겠지만 우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선대위의 최고 결정권자가 윤석열 후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윤 후보하고 이 대표의 소통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대표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누구보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에게 좀 강력 추천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예, 이런 것이 정치적 알력을 만드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말씀하셨던 20일도 되겠으나 네.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전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할 여건을 좀 조성해달라라는 요청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빠르게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선대위 구성 두고 처음부터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글을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수백 개 글이 도배됐다, 접속 장애까지 일어난 상황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사실 이러한 그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당 대표는 별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그 당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좀 죄송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소 과격한 단어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살생부란에 있지도 않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그러한 그 행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당 차원에서 누구를 배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온 적도 없고요. 또 당과 캠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선대위 구성 컨셉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소통을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후보가 이틀 전 국립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쓴 3음절짜리 이 반듯히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저는 내로남불 DNA가 또 발동했다. 그래서 저희 김병민 대변인도 억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당대표 예. 경선 중에 지난 4월이죠. 방명록에 5월의 정신을 받들어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말은 어떤 정신을 이어받을 때 정치권에서 쓰는 관용어 같은 건데 갑자기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했냐고 시비 거는 건 좀 황당하고요. 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것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정의고 공정인지 모르겠다. 이런 좀 황당한 트집이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에서는 5.18 정신을 그냥 독점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정신은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적 비극이자 교훈인 거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 묘역을 조성한 이유도 출신 지역이나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방문해서 예를 포하고 과거를 반성하라는 뜻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5.18 정신을 감별하는 독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 본인들만 5.18 정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태도가 좀 볼썽사납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